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운제 시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대한해운 역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일 현재 제가 촬영을 하는 시점이 9시 15분인데 장 초반 기준으로 이 하락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영상부터 이 대한해운 관련된 이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 조종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에 대한 근거로는 일단은 이 기술적인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121선 구간에 도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이 조종세가 나올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이 재차 상승을 위한 어떤 구간적인, 이 기간적인 시간이 소요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부분이 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봉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5일선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여부가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120선 구간에서는 일봉상 지지가 나와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해운의 현재 이 가격적인 측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존재를 하죠. 이 발틱 운임 지수는 여전히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물동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 물동량이 증가를 할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해운주는 철광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금일 영상을 통해서 대한해운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BDI 지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BDI 지표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사실 뭐 발틱 운임지수뿐만 아니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전반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홍해 사태 여파로 인해서 운임비가 상승한 측면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운임비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발틱 운임 지수의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경기 상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게 되면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확장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50이라는 수치인데 모두 50을 넘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도 잘 나와준 모습을 통해서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물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확률이 높겠구나. 자, 이 부분이 바로 BDI 지표 상승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무역 수지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세에 대한 탄력성을 붙여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BDI 지표도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심지어 이 철광석 가격 역시 2024년 4월을 기점으로 반등을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BDI 지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철광석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가격 상승까지 이루어지는 구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무역수지도 증가하고 있고 BDI 지표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해운주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이 중장기적인 흐름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금일 나온 대한해운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투자 심리가 이미 과매수 구간에 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조정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가도 최근에 조금 소폭 상승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의 비용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좋지 않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서도 대한해운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전쟁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했고, 전쟁이 발생하면 운임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운임비에 대한 측면이 강하게 더 작용이 되면서 이 대한은행의 주가도 상승에 대한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일 이렇게 유가가 상승한 이유는 결국에 CPI가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치를 보게 되면 예측치 그대로 나왔는데 4월 11일과 비교를 했을 때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 이 부분이 유동성까지 이어지면서 이 원유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쟁에 관련된 이슈를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란과 하마스의 이 대량 공습을 분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 생각하고 아직까지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 밑에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이슈가 기사가 계속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 운임비도 이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대한해운의 주가도 더욱 가파른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가격 구간은 단기적인 저항세가 나와주면서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해주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업황적인 측면도 현재 받쳐주는 상황이고, 제가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도 함께 매 영상을 통해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해운은 23년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24년과 25년, 26년치의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를 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에 대한 증가 폭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이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주당순 자산 가치와 현재 가격적인 측면을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50%가량 차이가 나는 구간인데 이렇게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도 대한해운이 매력적인 구간에 속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4월 중반부터 짧은 기간 내에 강한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면서 매도 물량이 현재 출현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100일선 구간에 속해 있죠. 그래서 저항 구간에 나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펀더멘털적이나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적인 사항이나 대한해운이 해운조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멘텀만 나오면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 이러한 모멘텀은 결국에 대선 전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까지 나오게 되고 운임 및 상승, 이 부분이 바로 대한해운 주가에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중국 경기 회복세가 지금처럼 좋아진다면, 또 금리 인하를 만약에 시행을 해준다면 당연히 물동량 자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 주가도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해운주 중에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바로 대한해운이 속해 있다. 그래서 BPS와 비교를 했을 때도 현재 굉장히 낮은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을 앞으로도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